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뛰어넘을 원전주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셔서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 두산 에너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이렇게 좀 해석해서 들어오신 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두산은 대형주죠. 그죠? 시총이 굉장히 큰 대형주면 40조죠. 얘가 두 배 가면 얼마예요? 80조입니다. 80조. 그죠? 80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시총이 큰 애들을. 근데 제가 이 원전주에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 한 번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원전주. 원전주가 상승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주도주로 되어 있는 대장주 애들은 뭐요?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단에는 또 뭐가 있어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원전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전 주식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전 관련돼서 주말간에 뭐가 나왔죠? 이슈가 좀 나왔죠. 주말은 아니죠. 금요일인데 오클로랑 뭐요? 이 미국과 영국에서 뭐 한다? 바로 원전 관련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면 캘리포니아 본사에 둔 원자력 에너지 생산 기업인 오클로의 주가는 28% 육박하는 최고가로 쏘았습니다. 자, 이는 워싱턴과 런던이 민간 원자력 핵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대서양 협정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잠재적인 공급업체로서의 오클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제휴로 투자자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공개된 첨단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대서양 파트너십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고속 핵분열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영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원자력의 황금기의 일환으로 환영하며 영국 영토 내에서 최대 12개의 첨단 원자로를 건설하고 SMR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모든 것을 바꾼 협정. 자, 미국 영국 원자력 파트너십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는 영국 시장을 미국의 원자력 혁신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민간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간 투자와 규제 조정을 위한 토대로 마련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과 영국이 협력해서 원전 생태계를 키운다. SMR 생태계를 키운다, 이런 내용이요.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오클로가 28%, 뉴스케일 파워가 22%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의 무조건적인 호재죠. 근데 이 호재인 부분을 또 어떻게 포장을 해서 악재로 둔갑시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팽당하는 거 아니야? 또 얘네랑 협력하면 미국이 또 대한민국 버리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한국에는 수주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프레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반박을 언제 드렸냐면,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달된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 부분들, 자, 날짜 언제요? 7월, 잘 봐요.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그죠? 이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오션 보여드릴 거, 하나오션 보여드릴 건데, 어디냐? 7월 어디에요? 7월 5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는 토요일이면 토요일. 최저점 구간, 얼마요? 자, 여기 7만원 구간이에요. 7만원 구간. 자, 이 당시에 어떤 기사로 또 물타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냐면, 자,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일본이 국립조선소 설립과 1, 2위 조선사가 결합을 통해 조선업 회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뭐예요? 조선업 부활건은 일본,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맞붙는다. 1, 2위 합치고 국립조선소 추진, 합병시 하나오션 건조량 제철하고 하면서 뭐요? 하나오션을 까내리는 기사, 조선업을 까내리는 기사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일본 조선소 1, 2가 합치건 뭐하건 간에 애초에 뭐요? 이 조선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시게 되면 7월 5일에 주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 이때 이거 기사 보고 판 사람들 어때요? 주가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이거 한국 버린대, 일본 거 한대,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털렸죠. 7만원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1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프로 올라갔어요? 7, 80%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못 먹은 거예요.
요거 무서워서 판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이런 물타기를 또 뭐하고 있다?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면서? 미국과 영국이 손잡고 한국도 팽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클로의 SMR 기술은요. 이미 한정 기술과 협력 중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얼비티가 지분 투자와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크면 클수록 누구요? 국내에도 이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이 원전을 까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팩트가 뭐죠? 이 원전에 대한 건설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원전 기자재에 대한 공급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얘네들이 지금 까내리는 건 하나예요. 원전의 독자적인 설계 기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고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까내리고 있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술 회사지. 이 뭐 원전에 대한 원초적인 기술 자체는 없어요. 그죠? 설계 기술은 없단 말이야. 기자재를 공급하는 거야. 즉 원전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에너비티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호재예요. 절대 물타기에 당하시면 안 된다.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과 영국이 협력한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이 표준 기준을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술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엔 힘들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악재로 제가 말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한정기술과 오클로가 뭐하고 있어요?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클로에서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한전기술의 영향력이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미국과 영국이 원전에 관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면 까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원전 생태계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는 게 맞죠. 이걸 어떻게 까내립니까? 자꾸 국내 프레임, 그 다음에 설계 기술에 대한 프레임, 그 다음 뭐요? 계속해서 로열티에 대한 프레임으로 까내리고 있는데 팩트만 보면 로열티를 주고도 해외로 많은 수출하게 되면 뭐요?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를 팩트적으로 보셔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 악재로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연멸치 마세요. 저는요. 결과적으로 저런 기사에 털리면 어떻게 된다? 저런 기사에 털리면 이런 자리에 털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오히려 뭐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악재로 포장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구간의 매물대가 오히려 나와주면 뭐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털리면 우리가 항상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올라갈 때 만약에 털리잖아요. 털리죠. 그럼 뭐가 좋은지 알아요? 자봐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7만 원에 물려 있어요. 7만 원에 물려 있었는데 이 종목이 5만 1,000원까지 빠졌다. 마이너스 30%가 빠졌었어. 30%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 다시 올라와서 6만 6,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6만 원까지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계좌에 계속 마이너스만 찍힌단 말이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오더니 호재가 떴어요. 호재가 떴는데 주가 올라오는 또 이런 악재 기사로 또 포장하면서 주가를 밀어. 그러면서 여기 물려있던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왔는데 계속 평단가 밀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냐면 매도하고 싶어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이 물량을 받아가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 있죠. 새로운 개인 투자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여기 앞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버텼다라고 하더라도 뭐요?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본전이 와도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알아요? 또 내 본전에서 내려가거나 또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전환될까봐 무서워. 심리적으로 굉장히 리스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매물들이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털려나가주면 이 물량 누가 받겠어요?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받겠죠. 이 새로운 개인 투자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가리 꽃밭이에요. 그냥 좋은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부터 원전 20만 30만 가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그럼 이 사람 이런 불안한 심리에 있는 매물들 10주랑 새로운 대가리 꽃받친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 물량 10주랑 뭐가 달라요? 심리적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열주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열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을 잡아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왜? 불안한 물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량들을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이 물량들은 뭐예요? 잡아주는 물량이 된다고요. 시장에서 무슨 물량? 잡아주는 물량. 즉 유통 주식을 꽉 잡아주는 물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가 나가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에 강한 상승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 구간에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버틴다 여기서? 그럼 이거 무조건 우리는 비싸게라 추가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 원래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원래 이거 만약에 버텨주잖아 위에서, 그럼 이때 무조건 추가하면서 할 거다. 이제는 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원전주 올라갈 만한 거 세 종목 뭐냐?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원전주 뭐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에너토크. 자 에너토크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월봉을 좀 볼 건데 월봉상 어때요? 월봉상 이 과거의 매물대를 어떻게 한번 찔러주고 내려왔죠. 찔러주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한 번 더 받았었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매집이라고 생각해요. 매집. 제 개인적인 입장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보세요. 자, 요 물량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내려온 상태에서 뭐 하고 있다? 이 구간 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수상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왜 전 수상하냐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들 있죠. 이러한 구간들에서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안 올려주거든요. 애초에 어떻게 빠져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서 버티던지 올릴 생각이 없으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물량을 뭐 한 거예요?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 거.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고점부터 내려오는 흐름.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못 들었지만 단기적으로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요런 식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뚫어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10,000원, 11,000원대는 기본이고 올라면 어디까지? 전고 뚫으면서 갈 수 있어요. 완전 진짜 터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얘를 봤을 땐 일봉상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매집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얘 유통 주식이 몇 주예요? 830만 주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830만 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거래량 도는 거 봐봐. 얼마 돌아요? 780만 돌아요. 거래량이 780만 돈단 말이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뭐 여기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물량을 싹 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 물린 거 여기서 흡수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 분명하게 집중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것도 분명히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렸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우리가 9월 3일 그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 뭐 해라? 요거 모으기 좋다. 모으기 좋으니까 체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요겁니다. C2파워. 제가 언급을 제가 다 들고 있는 종목 조금씩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는 아니고 다 조금씩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씩 다 들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많이 들고 있는 건 이제 한전기술 이쪽이 많이 들고 있고 삼성물산이나 어쨌건 현 구간에서 이 G2파워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상해요. 너무 수상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 흐름들을 어떻게 돌려냈죠. 돌려내고 눌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종목이 실적이 나쁘다고 했을 땐 절대로 접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대로인 걸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냉각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 ESS를 제조하며 뭐요? 2024년 수배 전반 광급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혜이고 추가적으로 뭐요?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혜입니다. 자, 냉각 관련된 부분들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자, 배터리 모듈 냉각 기능을 갖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액침 냉각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다음에 OSO일과 ESS 액침 냉각 신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엮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G2파워라는 종목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시총들이 다 낮아요. 뭐 1,5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에너토크도 마찬가지 시총이 7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정기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정기술의 종목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정기술은 어떤 종목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여요. 지루하게 움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생각보다 생각보다 주춤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산이 급등할 때 생각보다 주춤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두산이 쉬는 구간 나오잖아요. 바로 달려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산 에너에서 만약에 올라갈 때 분할 익절하시면 한정기술로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날짜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봐봐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자, 6월 5일부터 어디까지 급등했죠? 6월 5일부터 자, 6월 25일까지 급등했습니다. 그죠? 자,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티 가보자. 자, 두산 6월 5일에서 6월 25일 언제인지 볼게요. 자, 6월 5일에서 6월 25일 언제요? 자, 여기죠. 이 구간. 자,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45,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65% 정도. 그죠?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65% 주가 상승. 근데 우리가 한정 기술을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자, 몇 프로 올라갔냐? 자, 몇 프로 올라갔죠, 여러분들? 최고점. 잠시만요. 최고점 보면 거의 한 100%? 그죠? 거의 한 10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 살짝 쉬는 구간에서 어떻게 갑자기 한정기술이 치고 나가는 상승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두산이랑 한전이랑 오를 때는 조금, 그러니까 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 오르면 한전기술이 3, 4%, 4%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두산이 상승 탄력을 3%, 4% 줄일 때 한전기술이 10%, 15% 파바박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쭉쭉쭉 올라갈 때 강한 상승 보여줄 때 분할 익절을 하고 한전기술에 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전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뭐 시총이 그렇게 높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거나 하니까 분명한 거 하나입니다. 잘 모아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큰 상승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세력들도 개미들을 탈탈탈 털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아마 개인 투자자가 안 털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괜찮은 종목이고 아마 조금 아시는 사람들은 다 매집을 해놨을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에너토크는 거의 다 매집이 끝난 것 같고요. 상승 준비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환정기술 같은 경우는 두산이 가고 두산 상탄력이 죽을 때 얘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하자. 지금 파동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한정기술을 보게 되면 요런 구간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구간, 지금 요 정도 구간 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한 파동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 파동대로만 정말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150% 정말 강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구간 혹시나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있다라고 하면 텔레그램방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고요. 들어오시는 거 간단하죠.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원전이라고만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자, 최근에 제가 로봇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로봇주 많이 올라갔죠. 로봇주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 80% 70%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또 로봇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소형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 선착순 10명 어제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요거 한 번 더 10명까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이 저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